네, 안녕하세요. 강북청설 전략단임 박세웅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중 이화여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에 몇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인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모집단원 별 인원 변화입니다. 모집단원별 인원 변화에서 미래인재 전형, 종합전형이 45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11명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11명은 미래인재 전형에 통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수시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추천형 전형이죠. 자,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인원수가 학교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교별 추천 인원을요 20명까지 가능하고요. 또한 예전에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즉 접수한 애들이 다 면접을 보는 전형에서 이제 바뀌어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1단계에서 5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자, 작년 기준이 5.5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감안했을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자 모든 학생들이 80% 정도는 면접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공통 일반 선택이 80%가 반영되고요. 진로 선택이 20%가 반영됩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면접이 20%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20% 반영된다. 자, 그렇다면 면접할 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면접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다. 자, 면접에서 중요한 거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세특 내용,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을 전공 과목과 같이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방안 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수시에서 가장 많이 뽑죠.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자, 미래인재 전형에는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최저를 보시게 되면요, 특히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요, 기존과는 달리 등급합이 조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최저를 맞췄을 때 2대 약학부가 아닌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 역량이 조금 하향된 것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후자 쪽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최저가 낮아졌다 하더라도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최저를 통과하면은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종합전형에서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됨을 알고 계시고요. 해당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 계속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역시나 수능 최저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인문계열은 3개 영역 등급합 6,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입니다. 그런데 수학이 포함됩니다. 수학이 포함되니까 반드시, 자, 자연계열 논술을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수능 최저에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는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어학특기자죠. 자, 어학특기자는요, 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단 보시다시피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공인어학 성적표를 받는 날 기준이 원서 접수 전이어야 됩니다. 그 점을 파악하셔서 내가 공인어학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하면 스케줄 조정이 약간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택 과목을 폐지를 했습니다. 즉
인문계 학생들로 자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탐구 가산점이 있습니다. 탐구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의 6%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 그러니까 과목 선택은 풀어놨으나 인문계 학생도 자연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과탐 한 과목은 선택을 해야 된다. 변환 표준 점수의 6%는 꽤 큰 점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반영 비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반영 비율을 쭉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자연계에서는요, 탐구 반영 비율이 사회과학에서 25% 이렇게 부여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시행계획 총평으로는요, 먼저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 대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요. 대안 방안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또 정시에서요, 이 점이 조금 독특한데, 가군으로 사범대학, 유교, 초교, 교공, 특교, 영교, 국교, 수교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초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시에서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 경인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같은 교대들은 정시 나군에 다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교사가 꿈인 학생들은 나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가군으로 바꾸는 동시에 가군에서의 초등교육과의 선호도는 꽤 높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입결도 성적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나군에서 좀 경쟁률이 하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됐고요.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수학 및 탐구 영역의 과목 제한이 폐지가 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이 선발 인원이 확대됐다. 학교당 20명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고요. 국제학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전형이 인원이 다소간 축소가 됐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됐고, 고교별 추천 인원 최대 20명을 확대됐다. 그 다음에 스크랜튼 국제학부의 미래인재 전형과 실기실적 두 가지 전형으로 선발된다 라는 거. 특히 자, 마지막에서 정시 가군에 초교가 포함된다. 따라서 나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가군에 2대 초교를 쓸 수 있고, 나군에서는 초등교육과가 있는 교대를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